제품 빅데이터 분석 응용 모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7장 제품 빅데이터 분석 응용의 첫 번째 절 제품 빅데이터 분석 응용 모델의 첫 번째 주제입니다. 이번 주제의 목표는 우리가 제품 빅데이터 분석을 제품 개발의 과정 중에 굉장히 여러 군데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 그것들을 분류하는 응용 모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품 빅데이터 분석 응용은 기본적으로 대상 제품 개발 분야 또는 제품 개발 과정이 어디냐라는 것으로 이제 주로 결정이 되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이 적용을 하다 보면 추가로 다양한 어떤 응용 분야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기술의 종류라든가 또는 대상 조직의 의사결정 조직의 계층 또는 평가 지표 종류 등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속성들이 그 안에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품 빅데이터 분석을 좀 더 체계화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그러한 응용들을 어떤 분류를 해서 체계화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요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여러 가지 다양한 제품 개발에 대한 제품 빅데이터 분석의 응용을 우리가 어떤 하나의 체계적인 모델로 분류하는 그러한 것이 제품 빅데이터 응용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 제품 빅데이터 분석은 몇 가지, 총 저희가 이제 뒤에서 7가지 얘기를 할 텐데요. 그 분류를 할 수 있는 속성, 그러니까 특성 속성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분류 속성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데 어떤 응용을 분류할 수 있는 7가지 어떤 속성을 가지고 그것들을 분류하는 그러한 모델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그런 7가지 분류 속성, 특성 속성을 이용해서 어떻게 제품 빅데이터 분석을 분류할 수 있느냐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에 이제 그 제품 빅데이터 분석 응용 모델의 어떤 큰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가운데를 보시면 제품 빅데이터 분석은 첫 번째는 이제 가운데 응용 분야하고 거기에 연계된 평가 지표 이 두 가지가 어떤 조합을 이루어서 하나의 가운데 중요한 어떤 몸체를 분류의 몸체를 이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응용 분야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제품 개발 분야 또는 설계 변경 분야 또는 뭐 설계 분야 전달 분야 이렇게 각각 특성이 있는 그 분야로 결정할 수 있는데 사실 그 같은 분야라고 해도 이 평가 지표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형태의 응용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순히 응용 분야뿐만 아니라 어떤 평가 지표까지 어떤 조합을 해서 그렇게 중심을 응용 모델의 중심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응용 모델을 이제 중심을 이렇게 주위를 따라서 한 7개의 어떤 분류 속성. 그래서 그 분류 속성에 따라서 같은 응용 분야, 같은 평가 지표에 되어 있는 것들을 좀 더 자세히 그 특성들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이런 응용 모델에 들어가기 전에 한번 예를 가지고 어떤 식으로 이 응용 모델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예로서 우리가 이제 앞에서 어떤 부품을 공급을 받는 입장에서 그 부품 공급 예측 가격하고 예상했던 부품 공급 가격하고 실제 가격의 차이를 가지고 분석을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품 비용 분석에 관한 예를 가지고 한번 이 응용 모델을 적용해서 그 분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일단 그 응용 모델을 적용했을 때 이 방금 말씀드린 예는 부품 비용 분석이라는 어떤 분야 우리가 지금 설계에서 도입하는 그런 부품 분야, 부품을 어떻게 분석할 것이냐 하는 그런 부품 비용 분석 분야였고요. 평가 지표를 이제 조합해서 사용한다고 그랬으니까 그 분야의 평가 지표는 목표 가격하고 실제 공급 가격의 차이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평가 지표와 분야를 합쳐서 하나의 주요 응용 분야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특성 값들을 좀 한번 살펴보면
일단 제품 수명 주기상에서는 제품 개발 단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게 이제 생산을 하면서 부품 비용을 계산하는 것들이지만 우리가 어떤 제품 개발 과정에서 과거의 제품 공급 가격이라든가 비용들도 같이 살펴본다는 의미에서 제품 개발 과정, 신제품 개발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제품 의사결정 관련한 조직의 관계에서는 뭐 과제 관리자나 혹은 어떤 공급 관리자, 그러니까 굉장히 실무적인 수준에서 진행되는 일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기술적 경영적 특성에서는 이거는 이제 뭐 기술적인 특성이라기보다는 어떤 비용에 관련된 경영적 특성이기 때문에 경영적 특성으로 분류를 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제품 구조 특성에서 보면 이것은 그 모델에서부터 쭉 이렇게 최하위 구성 부품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전체 제품 구조를 다 다뤘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내적, 대외적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것은 이제 그 제품 개발 내부가 아니라 부품을 공급하는 사람들하고 기업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분류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결과 진행 중심에서는 이것은 이제 어떤 부품을 공급받고 나서 그 다음에 결과에 대해서 얘기를 지금 하고 있고 그걸 계산하려고 하는 거니까 결과 중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적용 기술에서는 뭐 이것은 자료 검색 및 집적, 특별한 온라인 분석 처리라든가 빅데이터 분석이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료 검색 및 집적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런 기술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또는 우리가 이제 제품 개발 지원 정보 시스템하고 통합된 시스템을 사용하기 때문에 네 번째로 제한된 제품 개발 정보 시스템과 통합된 기술, 그렇게 통합된 분석 기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떤 하나의 제품 빅데이터 분석 예를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는 응용 모델에 따라 딱 분류를 해보면 어떤 그것들의 특성이라든가 어떤 그런 것들을 명확하게 다른 것과 특히 비교해서 명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제품 빅데이터 응용 모델을 구축하고 그것을 적용하는 것들이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또 다른 예로 설계 변경 이제 전달 예를 한번 다시 예에 대해서 응용 모델을 적용을 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설계 변경 전달은 어떤 거였냐면 하나의 부품을 설계 변경했을 때 그것과 연관돼서 설계 변경해야 되는 부품의 목록을 이제 제한하는 그러한 제품 빅데이터 분석이었고요. 이때 사용됐던 것들이 이제 연관 규칙, 그러니까 어소시에이션 룰을 사용했죠. 그래서 그런 연관 어소시에이션 룰을 구현한 그러한 분석 모델을 이용해서 하나의 설계 변경 결과를 가지고 그것과 같이 설계 변경해야 될 그런 부품 목록을 이렇게 도출하는 그러한 응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설계 변경 전달 응용을 보면 일단 설계 변경 전달이라는 분야에 적용됐고요. 그거의 평가 지표는 얘랑 과거에 같이 설계 변경했던 부품이 어떤 것이냐라는 걸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 변경 전달, 그다음에 같이 설계 변경했던 부품 목록,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평가 지표와 응용 분야라고 볼 수 있고요. 역시 이것들도 앞에서 했듯이 7가지 그 분류 속성을 가지고 하나씩 이제 따져보면 제품 수명 주기하고 제품 개발 단계에서는 이제 설계 변경 단계에서 적용이 됐고요. 의사결정 조직의 어떤 계층에서는 이거는 이제 실무 설계 변경을 하는 설계 변경 기술자를 위한 어떤 그 기술자가 고객인 기술자를 위한 어떤 분석이었고요. 기술 경영 부분에서는 이건 기술적인 문제죠. 그래서 어떤 설계 변경이 일어났을 때 기술적으로 어떤 것들이 같이 설계 변경해야 되느냐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기술적인 거였고요. 대상 제품 범위는 뭐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이제 구성 부품이라든가 높은 수준에 올라가지 않는 모델이라든가 거기까지 올라가지 않고 하위 부품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외적, 대내적 분류에서는 이거는 외부의 무슨 경영적이나 그런 게 아니라 내부적으로 설계 변경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대내적인 그런 속성 값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결과 진행 중심에서는 이거는 이제 설계 변경이 과거에 일어났었는데 그걸 가지고 현재 진행 중인 설계 변경을 이제 지원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진행 중심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적용 기술 종류에서는 앞에서 말씀드렸
하지만 연관관계를 이용한 그러한 데이터 마이닝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마이닝이 이런 적용 기술 종류의 어떤 분류에 속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이제 앞에 하나, 두 개, 이렇게 두 개의 예제 한번 제품 빅데이터 분석 응용 모델을 적용해 봤는데, 이렇게 적용했을 때 우리가 적용했던 응용이 뭐 이렇게 분류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거의 특성을 이렇게 쭉 7개를 가지고 쭉 나열해 보면 이게 어떤 특성을 가진 분석이었다는 것을 어떤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석 모델을 쭉 적용하는 것이 우리가 제품 빅데이터 분석을 계속 운영할 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7개의 어떤 분류 속성 또는 뭐 분류 특성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 7개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분류 특성에서는 제품 수명 주기, 제품 개발 단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용하는 제품 빅데이터 분석이 제품 수명 주기라든가 제품 개발 단계에서 어디에 속하느냐라는 것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에서 혹시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일 앞부분 2장에서 우리가 제품 수명 주기에 대해서 제품 개발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품 수명 주기가 있었고요. 그래서 제품 수명 주기는 가장 큰 개념이고 그 안에는 뭐 개발, 생산, 서비스 이렇게 3가지 단계로 이루어졌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제품 수명 주기 중에서 개발 부분이 제품 개발 단계인데, 제품 개발은 저희가 5개 상품 기획에서부터 고객 지원, 생산 준비까지 5개의 어떤 단계가 이루어져 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제품 개발은 또 신제품 개발하고 설계 변경 이렇게 나눠질 수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런 제품 수명 주기, 제품 개발 또는 뭐 신제품 개발, 설계 변경 이런 식으로 어떤 분류를 하는데, 제품 개발 과정을 이 중에서 어떤 거에 속하느냐 하는 것이 제품 수명 주기, 제품 개발 단계 속성의 어떤 분류를 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의사결정 계층인데요. 뭐 우리가 제품 빅데이터 분석이라는 게 결과적으로 어떤 제품 개발에 관한 의사결정을 내리도록 또는 도와주는 그런 어떤 분석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의사결정 계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의사결정은 이제 계층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조직의 계층에 따라서 거기에서 이제 책임지는 어떤 역할들이 있고, 그 역할들이 가지고 있는 의사결정의 어떤 범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제일 그 실무적인 부분에서부터 보면 제품 개발을 담당하고 어떤 특정 제품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공학기술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 이제 뭐 제품 개발 과제를 책임지고 있는 책임자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제품 개발들이 모여서 하나의 사업부를 이룬다면 그 사업부를 책임지는 임원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 최고 경영자들, 그런 어떤 계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제품 빅데이터 분석이 어떤 계층의 의사결정을 도와줄 것이냐 하는 것을 가지고 이 의사결정 계층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설계변경 전달 예를 들었는데, 여기서 설계변경 전달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대상은 실무공학기술자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제품 개발 과제를 기업에서 한다, 그럼 평가를 한다. 그러면 그런 제품 개발 과제의 하나를 평가한다. 그러면 하나의 뭐 과제 책임자 의사결정을 도울 수도 있고, 그것이 뭐 사업부 내에 여러 개의 제품 개발 그 과제를 평가한다. 그러면 그 사업부를 맡은 임원이 의사결정 계층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기술적, 경영적 그 분류 속성이 있는데요. 특성 속성이 있는데요. 이 제품 빅데이터 분석 대상이 의사결정을 위할 수 있는데, 그 의사결정이 어떤 기술적 문제 해결을 위한 것이냐 또는 경영적인 어떤 의문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기술적, 경영적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앞에서 방금 말씀드린 의사결정 계층하고도 굉장히 관계가 있겠죠. 그래서 주로 예를 들어서 실무자 중심,
아까 뭐 설계 변경할 때 설계 변경 기술자 중심일 경우에는 아무래도 기술적인 거에 관계가 있을 거고, 높은 수준으로 올라갈수록 뭐 최고 경영자 쪽 그렇게 올라갈수록 어떤 경영자 관련한 그러한 경영적인 의사결정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제품 개발 과제에 참여하는 참가자들의 어떤 그 제품 개발에 대한 기여도를 평가한다. 그런 이제 분석이 있었다고 치면, 그 분석은 어떤 제품 개발에 필요한 기술적인 거라기보다는 경영적인 사람들을 관리하는 그러한 경영적인 거에 관련이 많기 때문에 어떤 경영적 응용으로 우리가 분류를 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 이제 대내적, 대외적 이런 속성이 있는데요. 요거는 대상의 분석 결과가 대내적, 그러니까 제품 개발이라는 걸 기준으로 삼았을 때 제품 개발 내부로 다시 사용할 거냐, 또는 외부에 뭐 제품 개발 외부라는 것은 뭐 경영적인 그런 회사 전체의 경영적인 그런 것들에 사용할 것이냐에 따라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의사결정 계층하고도 관련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 설계 변경 전달 같은 경우에는 그 결과가 다시 설계 변경 안으로, 제품 개발 안으로 쓰기 때문에 안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대내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제품 개발 과제 평가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제품 개발 안에 다시, 물론 간접적으로는 다시 사용하지만 구체적으로는 직접적으로는 외부에서 제품 개발을 평가하려고 하는 그러한 의사결정에 사용하기 때문에 대외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제품 구조 계층이라는 속성이 있는데요. 제품 구조 계층은 우리가 제품을 구조적으로 제품 구조상의 어떤 위치로 나타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위치가 어디냐 하는 것이 제품 구조 계층을 결정할 수 있겠습니다. 아래서부터 한번 살펴보면요, 부품이 있을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중간 조립품이 있을 수 있겠고, 또 조립품이 있을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제품 구성을 많이 사용하니까 제품 구성 모듈이 있을 수 있겠고, 제품 구성이 있을 수 있겠고, 그런 제품 구성을 모은 모델, 그러니까 제품군이겠죠. 패밀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을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그게 이제 사업부별로 어떤 몇 가지 종류의 제품군들을 모아놓은 게 있을 수 있겠고, 그 다음에 기업 전체가 모아놓은 전체 제품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쭉 어떤 제품 구조상으로 우리가 어디에 이런 제품 빅데이터 분석이 적용되었는지를 확인하면 그것으로 이 제품 구조 계층을 결정할 수 있겠고요. 아무래도 위쪽으로 올라갈수록, 제품 구조가 위쪽으로 올라갈수록 관련된 부분이 많아지기 때문에 의사결정이 상당히 의사결정 계층이 높아질 거고, 특히 이제 그러다 보면 경영적인 면이 또 많아질 거고, 대외적인 면이 많아질 거고, 이런 어떤 연관관계가 좀 보일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결과 진행 중심, 결과냐, 결과 중심이냐, 진행 중심이냐, 이렇게 이제 나눌 수 있는데요. 요거는 분석이 대상이, 대상의 지금 현재 어떤 동작, 어떤 운영되고 있는 것들을 분석하는 거냐, 그 결과를 분석하냐라고, 이제 결과를 분석하냐, 그런 차이인데요. 결과적으로 이제 조금 더, 요걸 이제 더 살펴보면, 이 분석의 결과를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에 다시 피드백해서, 다시 적용해서 그 결과를 바꿀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차이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설계 변경 결과를 비교한다, 그런 얘기는 설계 변경이 다 끝났다는 얘기죠. 그래서 끝난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그 결과를 비교해서 뭐 다음 설계 변경에 쓴다든가 이렇게 하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과제 참가자의 기여도 평가를 한다. 그러면 물론 이제 과제가 다 끝나고 나서 그 과제 참가자의 기여도 평가를 해서 무슨 뭐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또는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어떤 진행되고 있는 과제의 기여도 평가를 온라인으로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만약에 거기에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다시 피드백해서, 뭐 과제 평가가 낮다든지 특별히 어느 부분이 그랬을 때 그거를 피드백해서 그 과제 안에서 어떤 조정을 할 수 있다, 보정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된다면 이거는 또 진행 중심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같은 기여도 평가라고 해도 그 적용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결과 중심 또는 진행 중심으로 할 수 있고요. 특히 이런 진행 중심을 할 때는 우리가 아무래도 실시간으로 또는 온라인으로 빨리 어떤 그 상황을 파악하고 그걸 다시 그 대상한테 피드백해야 되기 때문에
앞부분, 제품 분석 기술의 앞부분, 즉 검색과 집적이라든가 온라인 분석 처리를 사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대시보드 같은 걸 이용해서 계속 모니터링 하다가 피드백을 주고 그런 쪽에 어떤 진행 중심의 그런 속성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일곱 번째 이제 적용 분석 기술 종류인데요. 이거는 저희가 이제 제품 빅데이터 분석이 총 4가지로 분류를 했었고요. 그래서 자료 검색과 집적, 온라인 분석 처리, 데이터 마이닝, 그리고 제품 개발 지원 정보 시스템과 통합된 기술 이런 식으로 나눴기 때문에 그거에 의해서 지금 적용된 제품 빅데이터 분석이 어디에 속하는지를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질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질문에 특정 제품 빅데이터 분석 활동을 응용 모델의 적용 분야, 평가 지표, 그리고 7개 특성에 따라 분류해보자. 그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앞에서 좀 설명을 했던 예인데, 제품 개발에서 부품 공급자, 공급 분석에 대해서 제품 개발에 필요한 부품 공급 분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부품의 비용에 관한 공급 부품의 비용에 관한 분석이라는 응용 분야고요. 거기에 이 평가 지표로서는 목표 가격과 공급 가격의 차이를 두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조합해서 어떤 제품 빅데이터 분석 응용에 주된 코어 부분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각각 7개의 특성에 따라 한번 분류를 해보면 일단 첫 번째 제품 수명주기, 제품 개발 단계에서는 여기서는 신제품 개발 단계에서 우리가 적용한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의사결정 계층에서는 과제의 책임자, 과제의 관리자라든가 혹은 그보다 조금 더 아래 단계로 내려와서 부품 공급 책임자, 부품 공급을 맡고 있는 과제 중에서 부품 공급을 맡고 있는 어떤 관리자 레벨까지 우리가 의사결정 계층을 내려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술적 경영정에서는 이건 기술적인 거라고 보긴 좀 어렵고 그래서 비용에 관련된 경영적인 면으로 그렇게 분류를 할 수 있겠고요. 대내적, 대외적인 것은 이 시나리오에서 외부 부품 공급자랑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품 구조 계층은 이 경우에는 제품 모델에서부터 쭉 이렇게 어떤 부분에 이런 공급 비용이 높은가, 예상보다 높은가에 따라서 쭉 분류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제품 구조에서는 모델에서부터 구성 부품까지 전체 부분을 우리가 확인했다, 관련되어 있다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결과냐 진행 중심이냐는 이거는 이제 결과 중심으로 과거에 끝난 것들에 대해서 결과 중심으로 우리가 그 분석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적용 기술 종류에서는 이 예의 경우에는 제품 빅데이터 분석이 제품 개발 지원 정보 시스템에 통합된 어떤 도구들을 사용했기 때문에 우리가 제품 개발 정보 시스템과 통합된 분석 기술이었다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주제의 요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제품 빅데이터 분석 응용을 응용 분야, 평가 지표, 그 다음에 7개의 어떤 분류 속성, 특성으로서 나누는 제품 빅데이터 분석 응용 모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품 빅데이터 분석 응용 모델을 적용함으로써 우리가 굉장히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제품 빅데이터 분석을 분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하나에다가 이런 응용 모델을 적용해 보면 그 응용의 특성을 굉장히 쉽게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이득이 있었습니다.